한 주 동안 어떤 이슈들이 눈길을 끌었을까요? 주목해볼 만한 뉴스를 골라서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김원식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한 주간에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습니까? 네, 아무래도 전면 등교 22일부터 이뤄졌기 때문에 눈길을 네. 끌었는데요. 학부모님들이 참 굉장히 그동안 기다리긴 했지만은 방역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노파심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 학생들한테 학교를 온전하게 돌려줬다라고 하는 교육당국의 입장도 있지만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학부모님들의 그런 사정을 감안을 해서 비상 조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결정을 또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와 함께 학부모들이 좀 우려하고 있는 교육 정책을 오늘 좀 다뤄보겠는데, 이 서울시 교육청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모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가 철회된 19개 학교에 대해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준공이 40년이 넘었고 학부모 투표가 선행돼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모를 진행합니다. 올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가 철회한 19개교 자리를 모집하는 겁니다. 공립과 사립 등 40년 이상 된 시내 모든 학교가 대상입니다. 단 사립초와 국제 중 자사고와 외고는 제외됩니다. 두 달간 학교 구성원들끼리 의견을 나눠야 합니다. 전체 학부모의 2분의 1 이상이 참여해 의견을 내야 하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모 유형은 3가지로 나뉩니다.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에 개축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 중에서 2022년으로 사업을 앞당기는 시기 조정과 2021년 리모델링으로 선정된 학교 중에서 2022년에 개축으로 변경하는 유형 변경, 그리고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신규로 희망하는 경우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공모한 학교에 대해 노후도와 안전 등급 등 정량 평가를 실시하고 학교 추진 의지와 지역 여건 등을 따져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개축 11개교, 리모델링 8개교를 2022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후 교육부에 승인 신청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은 반대가 심했던 학교 중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개축을 추진하는 학교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네, 영상을 함께 봤는데 먼저 서울시 교육청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사실 예전에 학교가 생겼을 때는 좀 약간 그 내부나 외형을 고민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당사자인 뭐 학생이라든지 학부모의 참여는 사실상 생각할 수가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 시대에 맞게 학교를 바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바꿀 거냐라는 건데 그걸 뭐 교육청별로 하는 게 아니고 국가 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네. 이 한국판 뉴딜 사업이 사실 디지털과 환경적인 요소를 같이 고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T 기술도 접목을 하고 또 환경적인 측면도 고민하겠다. 그래서 외형 디자인도 새롭게 하고 내부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 학습자 그리고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서 학습자 중심으로 바꿨다는 것이고요. 또 IT 기술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언제 얻었더라도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정보 시스템을 학습 환경과 결합시키겠다는 그런 이제 비전을 제시한 국가 사업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18조 원 이상이 들어가는 대대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어떤 환경 친화적이고 학습자의 입장에서 IT 기술과 접목시킨다고 하니까 기대는 되는데 과연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함께 네. 공감을 일으키도록 할 수 있을 것인지는 여전히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나왔지만은 개축과 리모델링으로 구분해서 공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서울시 학교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2025년까지 5년간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예. 일단 응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지정을 했었는데 19개 교가 철회를 했기 때문에 그 19개 교를 이번에 다시 이제 공모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기존과는 좀 달라진 게 뭐냐면 2개월가량 학교 내 수기 기간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한 2분의 1 이상, 그러니까 절반 이상 참여를 하셔야 되고 참여를 하신 분의 반수 이상이 또
합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참여자의 주권이 좀 더 반영이 되는 그런 절차를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물론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운영위원회가 자문을 하고 이사회가 결정을 하게 되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에서 앞서 좀 언급드렸듯이 건물 노후도가 정말 심한 경우 그리고 안전등급이나 또 기존 건물의 성면 등 유해물질이 많이 있을 때 더 이제 선정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친환경지역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옛날 학교 건물들이 정말 인체에 안 좋은 성면, 특히 어린아이들한테 안 좋은 성면 건물들이 많거든요. 그런 건물들은 당연히 1순위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전문가 협의를 거치는 서울시 교육청 미래학교 추진협의회의 최종적인 심의를 거쳐가지고 개축 11개 교 그리고 리모델링 8개 교를 이제 최종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대상 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학교 이런 건물을 새롭게 지을 때 수요자 그러니까 학생들과 학부모의 친환경적인 그런 학교를 만들겠다라고 그린스마트 학교 기획을 밝혔는데 실제로는 결정 과정에서 좀 배제된 느낌이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이렇게 보면 국회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학교 운영에 의견 수렴을 한 93개교 학교 가운데 학교 운영위원회 의견 수렴을 거친 학교는 한 13개교밖에 안 됐습니다. 전체 이제 선정된 학교 중에 조사를 한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됐고 더더군다나 B등급을 받은 학교조차도 포함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40년 이상 되었고 좀 건물 노후도가 있어야 되는데 B등급이라고 하면은 기능 발휘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실제로 몇몇 학교 사례에서 왜 B등급을 받았는데 이 대상이 됐느냐라고 항의하는 학부모님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 노후 건물로 지정이 되니까 이게 뭔가 석연치 않다라고 해서 과정상에 문제 제기하다 보니까 논란이 있었던 것인데 어쨌든 서울만 해도 지금 투입되는 예산이 3조 2천 원에 이를 만큼 대대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그런 의견 수렴 결정을 거쳐가지고 해야지 만약에 나중에 지었는데 거기에 다시 또 뭐 하자가 발생해가지고 또 그 건물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사전적인 과정에서 신중하게 공사를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 과정에서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이 아주 거셉니다. 갈등도 격화하고 있는데 이 학부모들의 반대 이유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대형 공사고요. 또 맨 처음에 발표하기로는 학교를 전체적으로 다 문을 닫고 네. 그 학생들을 다른 학교로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한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는 모듈러 교실, 이동형 학습 공간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근데 교육당국에서는 모듈러 교실이 문제가 없다라고 했지만은 사실 그 간이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사장에서 들리는 소음이라든지 네. 분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연 방어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교실과 같은 교육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런 점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데 학생들한테 난방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유가 좀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장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의 신체 발육이나 네. 이런 것이 또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 계획 이런 것들이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반발과 철회 요구가 있어서 심지어 몇몇 학교는 이제 철회하게 된 그런 상황이어서요. 앞으로도 이런 사안들이 분명히 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 대안에 관련돼 가지고 시연을 한다든지 뭐 일부 이제 참여를 하게 해가지고 실제 어떻게 학습이 이루어지고 학습이 잘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수기하는 과정들이 여전히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이슈를 살펴봤고요. 한편 이 서울 학부모 연합은 조희연 교육감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혁신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건데요.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 중인 디버스 사업에 대한 반발을 표하며 태블릿 PC를 내던지는 학부모들. 이게 진정한 아이들한테 교육인지 당신이 와서 보란 말이야! 스마트폰이 필요 없습니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서울 소재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에게 태블릿 PC 한 대씩을 무상 지급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디지털 교육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스마트 기기 지급으로 인해
자녀들의 디지털 중독이 우려되는 데다 공교육이 사교육에 종속되고 학교 선생님들은 사교육의 보조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교육 정책이 학력 저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그 예로 우리마을 교육토론회와 국가교육위원회를 꼽았습니다. 학부모들은 또 고교 학점제는 허울뿐인 과목 선택제로 전락할 것이고 혁신학교와 함께 폐지해야 할 정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현 교육감의 무모한 실험 정신이 학생들의 미래를 망친다며 교육감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하영아 조정원을 조희연을 끝나거라. 조희연을 물러가라. 한편 서울학부모연합은 정부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모인 학부모 단체로 미래학교 지정 철회와 현 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네, 조금 전 화면에서도 봤지만 집회가 상당히 좀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이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점 어떤 것들입니까? 입장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마을 교육 토론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런 토론회의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적하는 것이 뭐 이미 이제 내부적으로 다 정해진 상황에서 토론회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을 하는 것이고 국가교육위를 설치를 중단하라. 그래서 국가교육이라는 건 국가 어떤 정책적인 기조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측면들을 지적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디버스 사업을 가장 강력하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직접적으로 학습권 또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반대하는 것 같고요. 어떻게 아울러 가지고 고교 학점제 같은 경우도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하기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서울시 교육청도 그런 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학점제라는 거는 대학교처럼 고등학교도 자기가 원하는 과목들을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과연 고등학교가 고교 학점제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실적인 상황이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은 고교 학점제를 위해서는 과목도 굉장히 다양해야 되고 또 그걸 담당할 수 있는 교사들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아마 더 근본적으로 우려하는 것은 고교 학점제가 과연 학생들의 입시에 과연 좋은 작용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마도 입시 교육 위주의 교육에서 좀 혁신학교 등이 좀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우려하는 학부모 단체들이 지적을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 중 가장 크게 반발하는 것이 이 교육 디벗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더 자세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아까 그린 스마트 학교 말씀드렸을 때 IC,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를 적용하는 시스템, 이것을 이제 그린 스마트 학교에 적용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태블릿 PC 같은 스마트 기기들을 사용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앞서서 전면 등교 수업을 할 때 교육당국이 이제는 토론식 수업들을 추진하고 체험활동들이라든지 모둠 활동들을 활성화시킨다고 했거든요. 이 태블릿 PC를 왜 주냐면은 이 태블릿 PC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토론식 수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28년에 수능도 개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논술하고 서술형으로 개편하게 되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의 교과서 위주로 암기식으로 교육하지 않겠다는 청사진이 제시된 것이고, 그것을 정보 제공하기 위해서 그린 스마트 학교를 만들고 지금 사전적으로 스마트 기기까지 지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이 교육 관련 학부모 단체는 디버스 사업 같은 경우는 무책임하다. 왜 그러냐면 이 태블릿 PC를 줬을 때 분실 위험, 그것을 학부모가 왜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런 문제, 그리고 왜 민간 사업자가 개발한 그런 관련 교육 콘텐츠를 태블릿 PC를 통해서 이용하게 하느냐, 이런 건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 교육 콘텐츠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정이 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투명하게 소통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사교육이 공교육을 거의 지배하다시피 한다,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그 교육에 어느 정도까지 쓰이게 되는지, 그러니까 교과서를 완전히 부정하고 전부 다 거기에
의존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꼼꼼히 좀 따져보고 토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좀 아쉬운 것은 정치적인 어떤 입장 차이 그리고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적 어떤 차원에서 무조건 판단하는 것 이런 것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혁신학교가 성과도 있지만 약간 미진한 것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어떻게 앞으로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골고루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한편으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이 첨예한 갈등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19개 학교를 재공모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교육 주체 입장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교육이나 전인교육, 또 다양성 교육을 원하는 학부모나 교육 주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구성원들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들은 만약에 그린 스마트 학교가 계속 된다고 그러면은 반대하는 학교는 철회를 하고 원하는 학교들은 계속 공감을 일으키면서 채워가는 형태로 설득과 공감,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교육 정책을 둘러싼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갈등에서 우리 학생들이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논란과 서울학부모연합의 교육감 퇴진 요구에 대해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